네, 오늘 강의는요 확률인데요. 자, 기존에 배웠던 확률하고 좀 다릅니다. 기존의 확률은 전체 가지수 중에 그 사건의 가지수죠.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세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비율을. 근데 이제는 가지수를 셀 수 없는 확률도 있습니다. 좀 이따 예를 보면 되는데요. 개수를 셀 수가 없어서 그냥 면적이나 부피나 길이의 비율로 확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간단한 예를 보시면, 자, 이런 원형의 판이 있고요. 여기에 뭐 중심각이 30도, 60도인데 30도 정도 되는 이런 부채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판을 여기다 핀을 꽂고 팽 돌린 다음에 다트를 던져서 다트가 요 부채꼴 부분에 꽂힐 확률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다트가 꽂히는 경우의 수는 없죠.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개수를 셀 수 없어요. 다트가 여기 꽂힐 확률은 결국 전체 면적 중에 이놈이 차지하는 면적만큼의 비율로 꽂힐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결국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뭐가 되겠어? 전체 면적분의 그 다음에 부채꼴 면적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뭐 원의 넓이 공식으로 파이 r 제곱, 그지? 반지를 뭐 r이라고 잠깐 놓으면 파이 r 제곱이고 위에는 부채꼴 면적이니까 뭐가 돼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지? 30도니까 6분의 파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1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면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어떤 문제는 뭐 길이분의 길이, 어떤 건 뭐 부피분의 부피, 이렇게 어떤 물리량의 비로 확률을 구하는 단원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이 기하학적 확률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 보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자, 문제 다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내부에다 어떤 한 점 P를 잡아요, 선생님이. 어딘가 한 점 P를 잡는데 삼각형 PAB가, 즉 이렇게 만든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합니다. 만약에 P를 요 위에다쯤 잡으면 둔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건 예각되잖아. 근데 요 아래쪽에 잡아주면, 그지? 요게 90보다 넘는 각이 생겨서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둔각이 어디서 잡아야 둔각되느냐인데요. 자, 둔각과 예각의 경계는 뭐죠? 그죠, 직각이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면 자, P를 어디다 잡아야 직각삼각형이 될까요? 그걸 고민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직각되는 그런 점 P는 어디 있을까? 자, 이런 센스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AB를요, 지름으로 하는 이런 반원이 있죠? 이해 가시나요? 생각해봐. 지름이 빗변일 때 그 원주각은 90도잖아, 다.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P만 잡기만 하면 다 직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둔각삼각형은 어디다가 P를 잡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그 안에 잡으면 되죠. 이 원의 반원의 내부의 어딘가에다 P를 잡아주면 둔각. 그지? 아하. 그럼 외부에다 한 점을 잡아서 연결해주면 요 각은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이제 파악이 됐으니까 결국 어떻게 내가 점 P를 잡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아니라 모든 경우의 어떤 면적을 생각하자는 얘기야. P가 있을 수 있는 전체 면적 어딥니까? 요 전체잖아, 그지? 전체 면적은 4가 되고요. 그 다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면적은 어딥니까? 하면 요 반원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원의 넓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답은 8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 문제가 예각이라면 예각삼각형을 확률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 면적분의 이제 요 면적 하면 되겠죠? 요 면적 바깥쪽. 그치? 그럼 전체에서 요 반원 뺀 면적 바깥쪽 면적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직각삼각형은 어떨까요? 자, 이 얘기 좀 잠깐 언급만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뭐 금방 예로 들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이 두 개 있는데 아까 저 사각형에서 잡아요. 하나는 경계선이 포함된 영역이고요. 하나는 경계선이 포함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럼 이 두 영역은 넓이가 어떨까요? 넓이가 어떻게 될까? 선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자, 이 두 개는 면적이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선이 면적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 0.999999. 그지? 순환소수. 이 무한소수가 우린 수학적으로 1이죠. 그지? 뭐 이건 뭐 극한에서 나오긴 하는데. 자, 뭐 옛날에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에 한없이란 말 굉장히 중요해요.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의 수는 1로 봐도 되는 겁니다. 수학에선. 실제 1이에요. 다시.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숫자는 1에 가까워지는 숫자는 결국 1입니다. 왜? 1과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자꾸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받아들이세요. 결국 그 얘기야. 어떤 점이 이 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결국 그 선에 온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길이의 차이도 없듯이 면적에도 차이가 없어요. 꼭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올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은 두 면적이 똑같잖아 지금. 그지?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는 만약에 저 문제에서요. 직각 삼각형 1 확률을 구하라 이랬다면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란 전체 면적분의, 그지? 전체 면적분의 요 선의 어떤 면적이죠. 근데 금방 얘기했듯이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이 선 하나의 면적은 얼마로 볼 수 있어요? 두 면적이 똑같으니까. 그죠? 0으로 볼 수 있겠죠? 여담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0과 4 사이에서 임의의 두 실수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뽑아요. 참, 이게 가지수가 없죠, 벌써 이만큼. 뽑는 방법이 몇 가지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A, B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듭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가 문제예요. 자, 천천히 접근합시다. 우선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라는 말에서 이게 사건이죠.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다, 이게 사건이. 그럼 이렇게 된다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확률이란 얘기. 이렇게 봅니다. 자, 머리 좋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 처음 배우는 친구 좀 힘들어요. 결국 뽑을 수 있는 전체 경우가 개수가 아니라 어떤 길이나 면적, 부피 이런 거. 전체는 이거죠. 이거. 이 중에 뽑을 거고. 사건은 이겁니다.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뭐 전체분의 사건 이런 형태인데 얘를 기하학적으로 도식화하는 방법은 좌표 평면의 A, B축에다 나타내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 B는 수직선상에서 뽑았지만 그 A, B를 이렇게 하나씩 변수를 따로 지정합니다. 변수가 두 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나? 이게 지금 전체 경우잖아. 그지? 그럼 이 전체도 면적, 부등식 영역을 그려주고 이 사건도 영역을 그려주면 결국 그 영역의 면적의 비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참 재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이 전체부터 그리면 이거 어떻게 되지? 일단 0부터 4까지죠. 기본적으로. 경계선 포함이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를 Y라고 보면 Y가 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긴가요, 여기? 그죠? 이게 B는 A라는, Y는 X 직선이 돼서 이 아래쪽. 경계선 포함한 아래쪽. 자, 전체 면적입니다. 근데 뭐 여기 등호 없어도 어차피 면적 똑같아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면적은 이게 포물선으로 치면 어때? Y는 작거나 같다 4분의 1 X제곱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럼 4분의 1 X제곱은 4 넣으면 4 나오죠? 그럼 요점 지나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됐죠? 그래서 비가 작거나 같으니까 이 아래쪽이죠? 사건은 여기. 네. 됐네요. 뭐가 보이네. 결국 우리가 구할 건 삼각형의 면적이 전체 경우고요. 사건의 면적이 노란색 면적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뭐 삼각형 면적은 어렵지 않게 448이죠? 삼각형 면적. 그 다음에 노란색 면적은 뭐 이용하면 되겠어요? 적분. 그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함수가 4분의 1 a제곱 dA, a가 변수인 그 포물선의 면적이 됩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0인 타일이 있습니다. 요 타일이 10cm, 10cm짜리인데 얘를 정사각형 모양 무한히 붙여요. 무한히? 그냥 넓은 데다가 계속 붙입니다. 자, 이렇게 붙인 마루 바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반지름이 1cm인 동전을 던져요. 요 동전을 던지면 어떤 동전은 온전하게 이렇게 한 타일 위에 올라오기도 하겠지만 어떤 동전은 이렇게 두 장에 걸치겠고요. 뭐 어떤 동전은 이렇게 세 장에 걸치기도 하겠고 어떤 동전은 이렇게 네 장에 걸치겠죠. 타일에.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네 장에 걸칠 확률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도 면적분의 면적으로 구할 건데요. 근데 전체 면적이 뭘까요? 일단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면적. 뭘까? 지금 동전을 멀리 던지면 동전이 여기가 아니라 뭐 저기 떨어질 수도 있고 동전이 저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전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건데요. 이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어떤 점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이 동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중심이 있을 수 있는 전체 면적 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사건, 네 장에 걸치기 위해선 동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타일은 많지만요. 동전을 던지면 동전의 중심은 어느 한 타일 위에 무조건 올라오게 돼 있죠. 어느 타일인지 몰라도 하나의 타일 위에는 무조건 동전의 중심이 그지? 올라오는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그 타일을 그냥 이 타일로 보겠습니다. 넓게 하나를 그린 거예요. 그냥 하나를. 그리고 분명히 동전의 중심은 이 타일 위에 온다고 봐도 무방하죠. 왜 어느 타일 위엔간 올 거니까 동전의 중심 하나가. 그 타일을 이 타일로 보는데 뭐 문제가 뭐 있어요. 자, 그럼 동전의 중심은 이 타일 위에 온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사각형이 좀 기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요 변의 길이가 지금 10cm예요. 10cm에도 10cm. 자, 그럼 동전의 중심이 요쯤에 오면 반지름이 1cm니까 그냥 한 장의 타일 위에 걸침. 동전의 중심이 요쯤에 오면 두 장에 걸치겠고요. 이해 가시죠? 그럼 네 장이면 어딜까요? 뭐 대충 요쯤인 거 알겠는데요. 그걸 어떻게 파악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장부터 생각해 보세요. 일단 두 장에 걸치냐 아니면 온전하게 이 내부에 있느냐는 요 지점에서부터 1cm, 그지? 좀 약간 크게 그릴게요. 1cm가 떨어진 요 지점 있잖아. 이렇게 그려보면 요 내부에 오면은 동전의 중심이요. 한 장에 걸치고요. 요렇게 동전의 중심이 요쪽에 오면 여기 1cm 떨어진 거야 지금. 여기 1cm야. 중심이 여기 와버리면 분명히 두 장에 걸치겠죠. 분명히 그지? 생각해봐요. 그럼 세 장, 네 장은 요 구석탱인데 여기를 보조선을 잠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을 하나 더 그려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동전의 중심이 요쪽에 있다면 세 장밖에 안 걸치고요. 동전의 중심이 좀 요쪽으로 가까이 가면 네 장에 걸치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동전의 중심과 요 점이에요. 생각해봐요. 동전이 이 점을 이렇게 덮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덮으려면 동전의 중심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겠어요? 1보다 작겠죠. 그래야 동전이 이 점을 덮을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아하, 이 점과 동전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1cm보단 작아야겠구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요. 요 점으로부터 1c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이 여기니까 1cm 내부의 점은 이 안의 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 동전의 중심이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네 장의 타일에 걸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참고로 동전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어떨까? 요 부분에 있으면 세 장에 걸치겠죠? 왜 요 점을 못 덮잖아, 동전이. 1cm보다 기니까. 그런 얘기네요. 됐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할 동전이 중심이 있을 수 있는 전체 면적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면적은 요 부분이 되죠? 그럼 요 부분의 면적이 뭐야? 1인 4분원이니까 4분의 파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네 군데가 있을 거 아니야, 다 해서? 그래서 내가 구할 면적은 곱하기 4가 되겠죠. 네. 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자,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 백화점인데요. 자,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임의로 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이에 오는 거고, 지 오고 싶은 분에 오는 거. 한 사람은 11분, 한 사람은 59분,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은 절대로 10분 이상은 안 기다리고 10분이 지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은 얼마겠냐, 이게 문제입니다. 참 이렇게 문장으로 봐서는 전혀 못 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문장으로 구하기는 힘들어요.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거를 이렇게 수학에서 기하학적 확률로 구한다는 게 참 재밌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먼저 시간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시간. 10시부터 11시니까요. 어차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어차피 단위는 분입니다. 분. 10분 이상 안 기다린다. 그래서 선생님이 0분하고 그냥 60분을 놓을게요. 이 사이에 온다는 얘기야. 두 사람이. 이렇게 보자고. 시간은 10시냐 뭐 새벽 3시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자, 보시면 두 사람이 도착하는 시간 두 개를 잡을게요. X, Y. 그러니까 한 사람은 10시 X분에 도착한 거고 한 사람은 10시 Y분에 도착한 거예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이 만난다. 이걸 사건을 이제 뭔가 수식화해야 되잖아. 그지? 그리려면. 그럼 만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온 그 시간의 차이. 반드시 차이엔 절대값입니다. 누가 먼저 왔는지 모르잖아. X가 먼저 온지 Y가 먼저. 이 차이가 10을 이상 안 기다리니까 뭐 이렇게 그지? 응. 이렇게. 이거 등호 있나 없나? 말이? 만나려면 10분 이상은 안 기다려. 그러니까 10분 되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만나려면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등호 있어도 상관없어요. 면적 똑같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선 하나는 필요 없다. 자, 이게 사건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전체는 뭘까요? 전체 경우 두 사람이 이 사이에 임의로 온다잖아. 그냥 결국 X, Y는 0부터 60분 사이에 임의에 두실 수니까 어떻게 돼? X도 0과 60분 사이일 거고요. Y도 0과 60분 사이입니다. 사이라고 했으니까 등호 빼야 되겠다. 그지? 정확하게는. 아이 참 이거 등호 넣으나 안 넣으나 어차피 똑같은데요. 등호 뺍시다.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전체가 되죠. 결국 전체 면적 분의 이 사건의 면적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리면 돼요. 그럼 영역으로 이제 면적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전체는 60, 60이 되고요. 이렇게. 그럼 이 전체가 X, Y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면적. 따라서 밑에가 3600분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건은 이겁니다. 이걸 그려야 돼요. 그럼 요식을 조금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저거 X 빼기 Y가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가 되니까 Y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X 마이너스 10 되고 여기가 X 플러스 10 되나요? 그죠? 됐네. 그래서 요거 부등식 역으로 그리면 되죠. 그 Y는 뭐야? 요직선과 요직선 사이에 있으니까 10이 요쯤 돼서 대충 그림이 요렇게 그지? 그래서 여기가 되겠네. 이렇게 영역이에요. 영역. 됐죠? 그럼 이제 요 부분의 면적만 여기다 구하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겼네. 그 이 면적 구하기 힘드니까 삼각형 한 두 개 빼면 되죠. 전체에서. 그럼 전체가 3600에서 삼각형 두 면적 빼면 됩니다. 요 한 삼각형의 면적이 뭐냐면 여기가 10이니까 지금. 맞지? 절편. 맞죠? 10이니까 요 길이 50, 50이니까 50의 제곱. 네? 곱하기 2분의 1의 두 개니까 이게 되겠네. 그냥 바로. 맞나? 네, 그래서 계산은 생략할게요. 요거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요. 길이가 4인 선분이 있습니다. 자, 이 선분을 임의로 아무 지점 두 개를 잘라요. 이런 식. 어딘가 두 부분을 잘라서 그러면은 마디가 세 마디가 생기잖아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 세 개의 마디가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어디다 두 점을 잡아서 잘라서 세 선분이 삼각형의 길이가 되도록 하라. 그 확률이 얼마냐? 자,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자, 이건 실제로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편한 거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임의로 두 점을 싹둑 잘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요 마디를 길이를 x로 놓을게요. 길이를 x, 두 번째 마디 길이를 y로 놓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마디는 뭐가 되냐면 4 빼기 x 빼기 y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결국 요 세 개의 값이 삼각형의 세 변이 되게 하라거든요. 이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조건이 뭐죠?
자,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친구 아직 있더라고. 세 숫자가 삼각형 세 변 되려면 이거 이렇게 알아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커야 돼요. 맞아요. 그럼 가장 긴 변을 알 때입니다. 그거는. 그럼 가장 긴 변을 모릅니다. 지금.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하면 대답 못하더라고. 가장 긴 변을 모를 땐요. 다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얘가 어느 하나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분명히 작아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y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 빼기 x. 이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요.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만 삼각형 돼요. 꼭 기억하세요. 가장 긴 변 모를 땐. 그러네요. 그럼 이게 결국 삼각형이 될 그런 사건이네요. 그럼 전체 면적분의 이면적 하면 되겠죠? 이면적. 요거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영역이잖아. 그럼 전체 면적은 뭘까요? 근데 내가 임의로 두 점 잡아서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를 XY라 놨어요. 자, 전체 경우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선생님, 아까처럼 X도 0과 4 사이고 Y도 0과 4 사이다 이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잘 생각해. 그러면 X도 3.99, Y도 3.9면 되나? 둘 다 3.9면 더하면 4를 넣는데요? 이거 안 되죠?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좀 해봐요. 두 개를 잡고 뭔가 남아야 되죠. 남아야 세 변의 길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전체 경우는 이렇게 되네. 두 길이를 합했을 때 0보다는 크면서 4보다는 작아야 되죠. 어딘가 남아야 길이가 남을 거예요. 결국 요게 전체 경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좀 파악하기 힘든데. 자, 그래서 이제 그림만 그려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영역을. 이거 정리부터 좀 해야겠구나. 식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y는 없어지고, 그지? x는 2보다 작다 되죠? 얘는 이게 없어지고, y가 2보다 작다 되고요. 얘는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정리하면? 자, 요거 세 개 교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 전체부터 그릴까요? 요거 그리면 어떻게 되나? 양면 x 빼면, y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지? 그럼 영역이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여기가 4 돼서, 그지? 그리고 자동적으로 지금 쓰진 않았지만, x, y는 다 양수죠? 분명히. 그지? 양수 길이니까. 두 마디의 길이. 그러니까 일사분면만 생각하자니. 그럼 결국 전체 경우는 요게 됩니다. 요게. 그러네. 그래서 사건 그리면 돼요. 이제 x가 2보다 작다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2가 되니까, 그지? 이 선의 왼쪽이겠죠? 그 다음에 y가 2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여기 2가 있어서 요 선의 아래쪽이죠? 그 다음에 요거 그림 그리면 y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요 두 점을 이렇게 지나면서 위쪽입니다. 결국 요쪽 공통 부분이 여기죠? 요 삼각형. 경계선은 제외예요. 근데 어차피 경계선이 포함되나 제외되나 면적은 똑같거든. 됐네요. 그럼 전체 면적이 요 삼각형이고 요게 사건의 면적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4분의 1이죠. 계산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림에서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자, 기하학적 확률 문제는 이렇게 요까지만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좀 개념이 좀 독특해요. 그렇죠? 뭔가 문자를 써서 면적분의 면적으로 지금 많이 계산했는데 자, 이거 연습 많이 필요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